안녕하세요. 이교장 TV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노를 먼저 말한다. 내 삶을 바꿀 가장 간단한 말 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하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지은 이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옮긴 이는 권은현,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끝을 흐리거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데요. 노라는 말은 왜 이렇게 꺼내기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예스라고 외쳤던 지은이가 예스맨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부딪히고 터득한 거절의 방법과 노하우들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다양한 거절 방법을 소개하여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아마존 자기개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먼저 생각을 바꿔라.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로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예스맨의 습관. 그는 왜 또다시 승진하지 못했을까? 사이먼 데이비드는 정규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17년차 셀러리맨이다. 직급은 팀장으로 위로는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회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아래로는 20명의 팀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회사에서 상하관계를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맡은 업무는 해외 영업 마케팅으로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상사는 부장이지만 때로는 전무한테 불려가 해외 영업 동향이나 업계 상황을 브리핑할 때가 많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 안에 4개 팀이 더 있어 팀장끼리의 소통도 중요하다. 팀장 중에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문제로 머리를 맞댈 때가 많고 그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윗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즉, 그가 부장 진급 1순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정상적이라면 그는 내년 초 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서 실적도 쌓고 소통도 잘해야 한다. 다행히 그는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매번 달성했다.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나름 원만하다고 자부하고 무엇보다도 회사 업무를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회사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였다. 문제는 부장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었는데
부장은 사이먼보다 3살 어리지만 회장의 아들이라 위세가 정말 대단했다. 게다가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서 상대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 사람 말고도 3명의 부장이 더 있지만 업무상 직속 상관이라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돌아보면 부장과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무 데서나 호통을 치고 팀원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그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부장 진급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번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주변에서는 그를 예스맨이라 불렀다. 부장이나 이사가 뭔가 지시하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예스를 외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일단 예스를 뱉은 후 방법을 찾는 그였다. 그러니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윗사람들이 책임 추궁이 뒤따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사이먼도 주변이 손가락질과 비판적인 시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줏대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부장 진급만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타고난 예스맨이라는 비웃음을 당해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이 되고 장차 이사로 승진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결과는 부장 진급 탈락이었다. 대신 그보다 3년이나 늦게 팀장이 된 후배가 승진했다. 나중에 전무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열심인 것은 알겠는데 회사는 자네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네.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예스를 남발하는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이번에도 그의 대답은 단 한마디, 예스였다. 예스맨이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쓸쓸히 이사의 집무실을 나왔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면 생기는 일들.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 주변에 있는 전형적인 예스맨 같은 친구나 동료를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런 친구는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들은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에게 기댈 수 있다. 언제든 기꺼이 어깨를 내어준다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저 부탁만 하면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개인적인 일을 기꺼이 접어두기까지 한다. 혹시 그의 행동이 불안할 정도로 당신과 흡사하지는 않는가? 그의 모습에서 당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하던 일을 밀쳐두고 예스를 외치지는 않는가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자.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이 일보다 타인이 일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만일 당신의 머리가 선뜻 끄덕여진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거절의 습관은 개인적인 일에서든 업무적인 일에서든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거절의 기술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수년간 해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사, 동료, 가족들로부터 평생 들어온 말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일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우아하게 거절할 능력을 꾸준히 연마하다 보면 당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면서 당신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추종자가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타고난 예스맨의 비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킨다. 이제 항상 예스를 외치면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성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 두렵고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당신을 위해 어느 모로 보나 국가대표급 예스맨이었던 나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예전이 나와 아는 사이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로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 곁에 항상 내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나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남의 부탁을 전부 수용하는 성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내가 한 일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나의 결정을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겉으로는 웃으며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내심 항상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우울감에 젖어 지냈다는 점이다. 뭔지 모를 날카로운 것이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남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줄 때마다 내면이 다른 목소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 하는 부탁은 거절하는 것과 같아. 분명한 사실은 남을 위해 시간을 쓰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돈을 쓰면 내가 관심 있고 필요한 곳에 쓸 돈도 없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타인이 그의 이익을 위해 나의 시간과 돈, 심지어 노동력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결과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뒷전인 채 남의 세계에 종속되어 지내왔다.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집에는 픽업 트럭이 있었다. 즉, 나는 친구들이 이사할 때나 짐을 옮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었다. 뼛속까지 예스맨이었던 나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서슴없이 승낙을 했다. 나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밀어놓는 행동을 질책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언제나 무시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츰 나는 나 자신이 싫어졌고 나에게 거리낌 없이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스맨의 습관이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마다 나의 내면엔 씁쓸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들었다. 예스를 남발할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거듭해서 희생을 요구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구제불능의 호구가 되어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예스맨은 이제 그만하자고 결심했고 그때부터 도와달라는 친구들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호구 생활을 마감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거절하던 방식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너무 거칠고 가민하게 반응했었다.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거절을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어떤 부탁이든 기계적으로 매몰차게 거절했었던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언제든 팔을 걷어붙이던 내가 갑자기 무슨 부탁이든 모두 싫다고 말하는 거절의 화신으로 변했으니 주위 사람들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이 내가 아닌 모습에 이해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는 주위 사람들이 반응 말이다. 이를 보면서 나는 단순히 거절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거절해야 상대와 나 모두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연습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누구도 나의 시간과 욕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책은 무조건 남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본위의 삶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은 나쁘고 나 자신은 뒷전인 채 무조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거절에도 방법이 있다. 예전의 나는 정당한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도 대단히 거칠고 딱딱한 방식을 써서 욕을 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었다. 얼마든지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당시 나에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생긴 부작용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런 깨달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나의 형편과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분까지 충분히 배려하는 당당한 거절법을 말이다. 세상이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시간과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당연히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앞에 둔다. 그러니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두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보다 나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어도 괜찮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결코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남을 지나치게 자주 도와주느라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점차 지쳐갈 테고 자신이 행동에 짜증이 나서 결국 남을 돕기는커녕 되레 그 사람에게 화만 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당신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겠는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자기의 욕구를 먼저 돌보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삶이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탑승객들에게 기내 안전수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떠올려 보자. 승무원들은 기내 기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걸 돕기 전에 반드시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기내 안전수칙이 혼자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승객을 먼저 돕는 동안 정작 자신은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우리 주변엔 자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타인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손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타인이 거절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제까지 그들 때문에 당신이 발걸음이 엄청 지체되었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당신은 따끔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번만 거절을 반복하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야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켜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상대의 반응은 내 탓이 아니다. 예스맨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우선시한다. 이런 경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때로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게다가 예스맨은 유달리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상황에도 일단 승낙부터 하고 보는 게 예스맨에게는 다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잠시라도 소외감이나 불행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느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자신이 분노와 실망감의 원인 제공자가 마치 당신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당신이 소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상대가 나의 거절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당신의 거절이 그의 분노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당신이 정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서 쥐어버려라. 그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과 그로 인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의 내면에서 솟아난 그 사람의 것이다. 나의 시간과 관심이 더 소중하다. 예스맨은 자신의 시간과 관심사, 의견과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로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이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주인공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된다. 삶이 평균대 위에 똑같이 올라서 마주보게 되면 자신의 시간과 관심사, 의견과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일말이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가 쉬워진다. 중요한 점은 나의 결정이 상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더 생긴다. 자신감은 자신이 감정을 이용하거나 협박하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결정을 바꾸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 안 된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절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해를 입혀서도 아니다. 죄책감은 학습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반응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안 돼 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했는지 기억나는가? 어릴 적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타인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애둘러 말하거나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은 내심 실망을 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내지 않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침착하게 진실한 태도로 거절을 하면 된다. 부탁하는 사람을 달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른 사람이 일을 자신이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은 서로의 이익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그 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당당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처음 얼마 동안 쉬운 승리를 반복하다 보면 자기 신념을 신뢰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점차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작은 거절을 일상에서 실천해보자. 예를 들어 옷가게 직원이 회원카드를 만들어 15% 할인을 받겠냐고 물어본다. 일단은 구미가 당길지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자. 카페에서 줄을 서 있는데 바리스타가 당신에게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도 먹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
그런 제안에 군침이 돌아도 우선 거절하자.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은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 직원은 거절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들어서 익숙하다. 당신은 거절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상대가 분노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면 천천히 자신감을 쌓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이 쌓이다 보면 상대가 거절에 실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은 상황에서의 거절도 연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쓰면 거절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각인된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이 신념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며 끈질기게 부탁할 때도 거절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교장TV, 오늘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자기 주장의 심리학,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